오늘 그래도 맨유가 이제 경기 전에 받았던 평가들, 이제 아스날이 압도적으로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맨유가 1대0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고요. 경기를 주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맨유가 좀 더 많았죠. 실제로 이제 점유율도 54%, 슈팅 숫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 이 맨유가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난하게 그냥 패배를 해버리는 감이 좀 있죠. 이제 아무런 발버둥도 쳐보지 못하고 지는 경기였어요, 사실은. 이제 아스날이 이번 시즌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구성해오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습니다. 본인들이 체력이 좀 안 되거나 이제 원정 경기일 때, 이럴 때 최소한의 득점을 해놓고 단단한 수비로 경기를 관리하는 이럴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경기가 이제 아스날 쪽에서는 이제 이루어진 거고, 반면에 맨유는 오늘 이제 아스날이 약간은 수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맨유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이제 가지고 나왔던 본인들만의 그런 패턴, 어떤 거였냐면 아무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맥토미니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푸냐면 만들어가는 걸 거의 못하니까 뒤에서 오나나를 비롯한 수비수들이 일단 상대를 끌어당겨요. 뒤에서 이제 볼을 약간 돌립니다. 그럼 아스날이 올라와서 이제 압박을 하겠죠. 올라와서 압박을 하면 자연스럽게 좀 올라올 때 호일룬 쪽으로 뻥 찹니다. 그러면 호일룬이 이제 경합을 하잖아요. 살리바랑 경합을 하든 아니면 뭐 마갈량이스랑 경합을 하든, 경합할 때 경합을 하는 순간 세컨볼이 떨어지죠. 그러면 뻥 찬 다음에 세컨볼, 이 세컨볼이 떨어지는 순간 맥토미니가 나왔다는 건 이 볼을 향해 달려든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스날이 전방 압박하러 올라왔다가 뻥 찼을 때 세컨볼을 가져오면 바로 세컨볼을 가져오는 순간 뒷공간으로 찔러주면서 찬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맨유의 전략은 앞쪽에서 아스날을 강하게 압박해 보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 형태가 나쁘지 않게, 그래도 이제 부패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격을 할 때 잇몸으로 공격을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엄청 나쁘진 않았어요. 요 장면을 보시면 카세미루가 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날이 어느 정도는 수비 진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스날은 공격을 이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약간 관리하는 측면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카세미루가 뒤로 뛰어들어가는 호일룬과 가르나초, 이 공간으로 길게 볼을 뻥 차줍니다. 그럼 뻥 차줬을 때 앞쪽에서 아무래도 경합이 일어나겠죠. 경합이 일어나고 여기서 세컨볼이 나오는데, 세컨볼이 나오는 순간 맥토미니가 뛰어들어가고요. 그리고 달로가 이제 왼쪽에 배치될 때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버티드 풀백처럼 달려 들어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 통했던 게 이런 거예요. 카세미루가 이 장면에서도 뻥 걷어내면 앞쪽에서 호일룬이 싸웁니다. 싸우면 여기 세컨볼이 떨어지죠. 근데 달려드는 걸 맥토미니가 워낙에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달려들면서 세컨볼 가져오기. 만약에 여기서 토미야스가 달려들어서 이제 이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었는데, 만약에 토미야스가 걷어내지 못했다면 세컨볼을 가져오자마자 호일룬이 뛰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뒷공간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오늘 맨유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테나흐 감독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상대를 끌어당겼다가 앞쪽으로 패스를 붙여주고 달려가서 볼 빼앗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맨유의 문제는 뭐냐면 수비적인 조직력이 매우 좋지 않아요. 걷어내면 아스날이 올라왔다가 걷어냈을 때 세컨볼이 떨어지는 순간, 이럴 때 맨유가 올라오잖아요. 세컨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올라왔을 때 쭉 이제 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세컨볼을 가져와야 되니까 간격을 좁혀야 되죠. 근데 이 간격을 좁힐 때 순간적으로 맨유가 볼을 잡는 게 아니라 상대 팀에게 볼이 넘어가는 순간 올라오다가 오히려 역동작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이 올라올 때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라오다가 뒤로 뛰어들어가는 트로사를 놓친다거나 하베르츠를 놓친다거나 사카를 놓친다거나 이런 장면이 오늘 실점으로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맨유가 간격 유지를 하면서 선수들 간의 조직적인 움직임, 저렇게 이제 세컨볼을 가져오는 것도 간격이 좁아야 앞쪽에서 모든 선수가 올라가서 세컨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격 라인, 미드필더 라인은 올라가 있고 수비 라인은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올라갔을 때 볼을 못 가져오면 당연히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에만 특별하게 나온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장면 보시면 오나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오나나의 장점이죠. 상대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올 때 볼을 안전하게 소유하면서 방출한다는 거. 이게 오나나의 장점이니까 아스날의 선수들을 끌어당겼다가 오나나가 충분히 아스날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볼을 뻥 걷어냅니다. 그리고 걷어냈을 때 여기서 앞쪽에서 일단은 싸우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선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올라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맨유가 세컨볼 싸움에 졌습니다. 경합에서 져서 아스날 볼이 돼요. 그러면 맨유가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뒷공간이 역동작에 걸리겠죠.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세컨볼을 받은 다음에 맨유가 올라올 때 요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나나가 이렇게 뻥 찰 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카세미루가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다 올라가서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카세미루만 뒤에 남아서 안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 줘야, 수비 라인을 앞쪽에서 만들어 줘야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고 볼을 다시 빼앗아 오고 그게 되는 건데, 다른 선수들은 올라가는데 카세미루는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베르츠가 이 뒷공간으로 빠지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격 유지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베르츠가 볼을 끌고 너무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인데 뒤쪽에서 트로사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카세미루가 트로사르의 움직임을 놓쳐요. 아무래도 카세미루가 중앙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위치 선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카세미루가 컷백을 막는 것도 아니고 앞쪽을 막는 것도 아니고 뒤쪽을 막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가 안쪽으로 트로사르가 들어오는데 트로사르의 움직임을 놓쳤죠. 그래서 편안하게 컷백, 트로사르의 득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골 먹히니까 아스날이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그 아르테타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좀 승점을 관리하고 조금은 이제 본인들이 너무 이제 리스크를 가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성적을 관리하는 이런 거를 그래도 성장을 했거든요, 아르테타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웬만해서는 아스날이 역습을 할 때도 공격 숫자가 많이 안 올라가고 공격할 때도 공격 숫자가 많이 안 올라가요. 한 골 넣은 다음에 특히나 본인들이 이렇게 딱 만들고 기다리려고 실점 안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나 변수가 나올까봐. 그래서 맨유가 오늘 경기 볼을 많이 소유했어요. 이 장 보시면 카세미르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 이제 가르나초, 호일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제 주기가 좀 애매하니까 측면으로 볼을 돌립니다. 근데 측면에서도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가운데로 와요. 근데 가운데서 다시 볼을 잡았을 때도 안쪽에 믿을 만한 선수, 부페 같은 선수가 없으니까 안쪽으로 패스를 못 찔러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와서 카세미루가 다시 볼을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아스날의 전형이 딱 수비 라인을 만들고 요 가운데 있으니까 이 가운데 공간을 공략하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이제 돌기만 하는 U자 빌드업이 되는 거죠. 요 가운데에서 변수를 만들어주는 부페가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맨유가 물론 브루 페르난데스가 이 팀의 정말 핵심적인 선수지만, 예를 들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웨데고르가 정말 큰 역할을 하잖아요. 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뿌려주는 역할. 근데 웨데고르가 없어도 트로사르를 배치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라이스를 올려서 배치를 하거나 사카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이런 방법으로 보완이 돼요. 그런데 맨유는 부패가 없는 순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아무것도 못하는 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부상자가 많다는 그런 테나 감독의 변명거리가 있지만 팀적으로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오늘 맨유가 경기를 이제 주도한 것 같지만 아무런 위협적인 장면을 못 만들었습니다. 유효 슈팅이 2개입니다. 이 유효 슈팅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70분에 하나, 73분에 하나예요. 2개. 근데 이 슈팅이 카세미루가 수비수로 나왔잖아요. 수비수로 나왔는데 줄 곳이 없어서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정말 위협적이지 않은 먼 거리에서, 이게 이제 골 기대값이 0.02예요. 사실은 그냥 줄 곳이 없어서 했던 슈팅 한 번, 그리고 안토니의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제 중거리 슈팅, 소절 슈팅 한 번, 이것도 골 기대값이 0.04입니다. 오늘 합쳐서 유효 슈팅이 2개 나왔는데 2개 합쳐서 이 골 기대값이 0.06이에요. 0.1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맨유가
볼 점유만 했지 부패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을 아예 만들어가는 것조차 못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보시면요, 패스의 숫자를 봤을 때 맨유가 아스날보다 패스 숫자가 많아요. 거의 한 80개 가량 많죠? 그런데 이제 패스를 한 위치를 볼게요. 아스날은 오늘 수비적인 경기였지만 공격을 할 때 그래도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꽤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위치에서 볼터치가 많죠. 그런데 맨유는 오늘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아스날보다 많이 비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왼쪽 라인에서 이제 가르나초가 이제 돌파를 몇 번 시도했는데, 가르나초의 돌파를 빼면 요 안쪽에서 볼 소유, 볼 터치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예요. 투입도 안 되고. 그만큼 이 아스날과 맨유의 차이, 요 이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만 봐도 맨유가 볼도 많이 더 소유를 하고 패스도 많았는데 정작 박스 안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 못한다. 이게 오늘 경기 참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나야 감독이 선택했던 패턴이 뭐였냐면, 어떤 교체를 했냐면요, 일단 디알로가 약간 부상 때문에 빠졌죠. 디알로를 빼고 안토니를 넣었습니다. 근데 만들어가는 걸 이제 못하겠으니까 공격수를 그냥 앞에 두고 안토니를 왼쪽에 둬요. 그리고 달로가 오늘 왼쪽 풀백이었는데 달로를 오른쪽에 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3백을 만들거든요. 이거는 뭐냐, 안토니 왼발로 크로스, 달로 오른발로 크로스. 마지막엔 이제 크로스를 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호일룬, 맥토미니, 가르나초, 여기에 이제 공격할 때는 카세미로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스 안에 공격 숫자를 더 늘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호일룬을 빼고 오늘 정말 유망주 휘틀리를 넣습니다. 휘틀리. 과연 이 정발 크로스를 올릴 때 어쨌든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건데, 박스 안에서의 싸움을 호일룬보다 휘틀리가 잘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중요한 그 순간에. 휘틀리가 이번 시즌에 2경기 나왔어요. 그 최근에 나왔던 경기가 요 셰필드전에 마지막에 이제 교체가 됐었고, 요때도 이제 보시면 91분 거의 끝날 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는 휘틀리가 80분, 오늘은 이제 88분 이렇게 나왔는데, 휘틀리가 싸워주려면 그래도 휘틀리보다는 호일룬이 낫지 않나. 단 3경기밖에 안 나온 선수인데, 심지어 마지막에 91분, 80분, 88분 이 정도밖에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이 중요한 매치에서 휘틀리를 박스 안에 넣은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게 과연 적합한 그런 행동인가? 라는 것도 이제 테나 감독의 전술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에 대한 준비가 과연 되어 있었는지도 일단은 좀 모르겠어요. 이제 크로스가 이제 올라갈 때 안토니한테 주고 안토니가 크로스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를 올리려고 할 때 측면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안쪽에 생각보다 받을 선수가 없죠. 앞쪽으로 이제 카세미루, 마이누 이런 선수들이 이 공간에 있고, 뒤쪽에는 맥토미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체로 들어온 휘틀리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가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다시 안쪽으로 그냥 줍니다. 안쪽으로 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나초가 볼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는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감겨 들어갈 때 뒤쪽에 있는 선수가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공격수가 컨트롤하기가 어렵겠죠. 볼을 받는 몸의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바깥에서 침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가르나초가 올릴 때 정확하지도 않았지만 뒤에서 뛰어 들어오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맥토미니가 이제 뛰어 들어오는데 약간 타이밍도 늦었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크로스가 올라가고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라야 골키퍼가 볼을 잡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니까, 맨유가 테나 감독이 물론 이제 부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경기를 운영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좀 무기력한, 아스날이 오늘은 심지어 공격 숫자도 많이 안 두고 좀 수비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건데, 그런데 너무 무기력한 경기, 아무런 이제 반항도 못하는 경기,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역시나 맨유가 좋지 못한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테나 감독이 이제 본인의 경질 얘기가 나오면 우리 부상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부상자가 있어도 성적을 내야 되는 게 또 맨유라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다시 이제 맨유의 새로운 구단주들이 지금 평가를 막 하고 있거든요. 테나 감독의 평가를 매 경기 와서 다음 시즌에 같이 갈지 안 갈지 이거를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글른 것 같다. 일단 아스날이 맨유를 잡았기 때문에 성적이 1위로 올라갔고요.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더 했죠.
아무래도 이제 수년된 경기가 있으니까 맨시티가 주중에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를 가지게 되는데 주중에 있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시티의 발목을 잡아주길 아마 간절히 원하는 게 이제 아스날일 거고요. 그리고 아스날이 그래도 이번 시즌은 긍정적인 건 과거에는 4위 싸움을 하다가 본인들이 미끄러져서 지난 시즌도 우승 경쟁을 하다가 본인들이 미끄러져서 마치 이제 이번 시즌 리버풀 같은 거죠. 본인들이 못해서 맨시티가 우승하고 본인들이 못해서 토트넘이 챔스 가고 이런 거였거든요. 경쟁을 할 때. 근데 이번 시즌은 아스날이 그래도 미끄러지는 빈도가 적죠. 안 미끄러지고 본인들이 이길 경기들을 이기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나은 거죠. 만약에 이제 맨시티가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스날이 못해서 맨시티가 우승을 했다. 이것보다는 아스날도 잘했는데 맨시티가 더 잘해서 우승을 했다.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이제 우승 경쟁을 하는 힘이 더 생긴 게 확실히 보인다.